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2주차 2교시 NCS 기초능력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어서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이에요.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공부하고요. 또한 자아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2교시니까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이해. 문제 해결 능력이란 사회생활에서 업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리적, 이성적,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능력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업무 도중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해결에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어요. make trouble 이렇게 말하겠죠. 문제는 조직에 있어야 할 기대되는 목표와 현재 예상되는 결과와의 차이, 우리가 차이를 갭이라고 그랬죠. 갭이 발생했어. 갭 발생. 네.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되면 문제의 반은 우리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겠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제는 발생형이 있고요, 탐색형이 있고요, 설정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발생형은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되는 이미 일어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탐색형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하는 문제, 우리가 탐색형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설정형은 미리 경영 전략을 생각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문제를 우리가 설정형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의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있네요. 문제 해결은 현 상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로 과제를 도출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다양한 지식, 도전 의식과 끈기, 체계적인 접근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적인 사고, 전략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 내 외부 자원의 활용 등 네 가지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전략을 추정하고요.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 또는 외부적인 자원을 활용하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애 요인들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세히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지 않을 경우 고정관념이나 단순한 정보에 얽매이는 경우라든가 또는 남한테 의지하는 경우라든가 과다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애 요인들 쭉 살펴봤죠? 자세히 분석하지 않는 경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 단순한 정보에 얽매이는 경우, 남한테 의지하는 경우, 과다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등이 장애 요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으로 크게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고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사고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논리적, 비판적,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사고력, 야 생각 좀 해, 그렇죠? 생각 좀 해.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사고력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문제 발생했을 때 사고력도 발생하고요. 가끔 보면 축구할 때 감독들이 야 생각 좀 해, 생각 좀,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손가락으로 자기가, 감독이 자기 머리를 툭툭 치면 상대방한테, 선수들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야 생각 좀 해, 네, 집중 좀 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고력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사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후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사고 능력을 우리는 논리적 사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위의 사실로부터 사고하여 상위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피라미드 구조 방법과 보이는 정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So what 방법 등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으네요. 피라미드식 구조 방법이 있고요. 정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So what, 그게 뭔데? 라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쩌라고? So what, 그게 뭐야? 어쩌라고? 이제는 비판적 사고도 있습니다. 어떤 증거, 추론, 논증, 가치를 표현한 사례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것으로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요구되는 사고 능력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 이렇게 보고 있군요. 사고력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고 비판적인 사고가 있고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사고력에 의해 앞 페이지 이어서 보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공부했고요. 이제는 그 세 번째 창의적인 사고 중요하겠죠.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산출하는 사고 능력을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 많이 하라고 그러죠. 축구할 때도 보면 쟤는 창의적으로 많이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고정된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 라고 보는 것이죠. 창의적인 사고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발산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발산적 사고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연상법, 강제연상법, 비고발상법 등이 있다라고 보네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또 발산적인 사고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고력을 공부하다 보니 다양한 또 사고력이 또 있군요. 세 번째,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문제 처리 능력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을 우리는 문제 처리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 피드백하는 능력을 우리는 문제 처리 능력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우리는 문제 처리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 문제 처리 능력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문제 처리 능력,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처리 능력 여러분들은 키워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문제 처리 능력 2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 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 실행 및 평가 등의 5단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문제 인식은 탓을 결정하는 단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하는 단계를 우리는 문제인식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탓을 결정하는 단계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또 문제 도출은 직면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여 인과관계 및 구조를 찾아내는 단계, 그걸 우리가 이제 문제 도출 이런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인식이 필요하고요. 문제 인식 필요하고 문제 도출 과정이 필요하고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 실행 및 평가 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고 넘겨볼까요? 실제 나올까요? 나오는군요. 원인 분석은 확인된 문제를 분석하여 근본 원인을 산출하는 단계로 이슈 분석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 있고요. 원인 파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는요. 문제로부터 산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 이걸 우리는 해결책 제시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실행 및 평가 단계, 해결책 제시를 통해서 정리된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단계를 실행 및 평가 단계, 그러니까 문제 처리 능력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보고요. 문제 처리할 때는 앞서 설명한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네요.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 능력의 이해, 자기 개발 능력의 개념, 자기 개발 능력은 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능력, 적성, 특성 등을 토대로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는 자기 개발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대학생이잖아요. 하루하루 변화되겠죠. 하루하루 자기 개발,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 가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여러분의 능력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쓰네요. 조직 내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유능한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개발 능력의 필요성, 사회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또는 주변 사람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대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 능력이 필요하고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 능력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사람마다 지향하는 바가 모두 다르며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자신이에요. 내 개발, 자기 개발이다 보니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자신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 가운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 자기 인식,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자기 관리, 자신의 경력 관리와 전략을 수립하여 또 실행하며 경력 개발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모두가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자기 개발. 앞서 공부했던 어학 공부, 영어 공부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컴퓨터 공부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학점도 더 잘 따야 될 것 같고 친구와 인간관계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가정에서 충실한 또 가족의 또 일원이 돼야 되겠고 많이 알고 있겠으나 가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통제하고 일방적인 상호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부족하면 실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패를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개발 능력의 이해 중에서 자기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쭉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필요성 계속 나오네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요. 업무와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개발을 계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자기 개발을 넘어 개인 스스로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각 기업체들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라든가 화장품을 살 때라든가 아이스크림 살 때라든가 브랜드 찾죠? 어디서 만든 거야? 제가 알고 있는 화장품은 아모레밖에 하고 설화밖에 모르고 미안하고요. 스포츠는 아디다스하고 날개가 뭐죠? 까먹었네요. 그 몇 가지밖에 몰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런 브랜드를 있게 되면 뭔가 좀 폼이 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라는 브랜드가 있겠죠. 나라 홍길동이 내가 홍길동이에요. 야, 홍길동 만나러 갈래? 그러면 야 그래 믿고 찾는 사람. 홍길동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 다음에 나 갈게. 잘 갔다 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기 브랜드. 나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자아인식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또 자아인식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아인식 능력 개념이 무엇인지. 자아인식 능력은
자신의 적성과 특성, 취미 등을 파악하고 정체감을 명확히 하는 능력을 우리는 자아인식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아인식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욕구와 능력, 기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말하고 있어요. 다 필요한 능력이겠죠? 자아인식, 여기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아인식 능력 무엇일까? 자신의 적성, 특성, 취미 등을 파악하고 정체감을 명확히 하는 능력, 이게 자아인식 능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나 자신을 알라 라는 의미가 드네요. 자아인식 능력의 이해, 자신과의 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보다 객관적인 표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아리의 창은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마지막 창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고요. 또 흥미는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느끼는 것으로 흥미를 가진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적응이 잘 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에 관련된 과제물을 작성하면서라도 여러분들이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자신이 수행한 일을 검토하다 보면 앞으로 다른 일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아인식 능력 이해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란, 즉 자기관리 능력은 자신의 행동과 업무를 통제하며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불러주고 있겠죠.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 자기관리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왔고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남학생들 군대 가게 되면 자기관리 능력을 많이 키워볼 수 있을 거예요. 행동이나 업무를 통제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키울 수가 있겠죠. 네.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자기관리 능력이야?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조정하여 관리하면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능력을 분석하여 이에 적절한 일정을 수립하고 수행하며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행동에 대해서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뭐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 해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자기 관리에 요구되는 과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 우선순위는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능한 중요한 과제를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맛있는 것부터 드세요. 네. 우리 식당 갔을 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먼저 드시고요. 배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있네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스리고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은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조직의 업무 지침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또는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자기 개발 능력은 필요하겠지요. 또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컴퓨터를 쫙 돌릴 때 뭔가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최적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또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력 개발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능력이란 무엇인가? 경력 개발 능력은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능력, 그게 바로 경력 개발 능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력 개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나가야 되겠지요. 경력 개발 능력, 물론 사회에 나가서 경력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은 경력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창업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괜찮겠으나 그 아르바이트도 여러분 창업의 목표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같은 업종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아르바이트를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커피숍을 차리고 싶으면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된 사업을 하라 그 말이겠죠. 식당업을 하고 싶으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고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고 라고 보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괜찮으나 직장생활 할 건데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시간 낭비 아닐까? 그 시간에 자격증을 짜는 게 좀 더 유리한 경력 개발이 아니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력 개발 능력에 의해 사회생활을 하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가며 이러한 경력은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업무가 변화가 되고 개인의 목표가 변하면서 주관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맞는 경력을 쌓으려니까 또 앞에서 공부한 뭔가 조금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식 정보와 가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조직의 경영 능력이나 요구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력 개발 필요하고요. 우리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마도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경력 개발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은 경력을 탐색하고 본인에게 맞는 경력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단계를 거치면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하게 되면 사회인이 되는 거겠죠. 최근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직업인들은 또 창업인들은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평생 학습 사회로 인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경기 불안과 주 5일제 확도로 인해서 투잡이 활성화되면서 청년 실업이 또 계속 증가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또 증가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업이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 후에 하자마자 창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느 일정 시간에 여러분들이 창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을 해서 미리 사회 경험, 경력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가 아니겠는가 라는 또 저의 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졸업 후에는 취업 먼저 하시고요. 취업해서 경력 관리, 경력 개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으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도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저희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1교시 때 1절, 2절 했고요. 2교시 때는 또 3절, 4절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요. 즐거운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